러브콜입니다. 이게 무슨 러브콜을 얘기를 하는 거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가 좀 뭘까요? 네, 우리가 다 아는 그 사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새벽 6시 조금 넘은 시각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런 멘트를 지금 내놨어요. 뭐라고 했느냐? 난 통일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의 국가예요. 얘기를 하면서 비핵화 절대 없습니다. 단계적 비핵화 마주 앉을 명분을 허무는 겁니다. 비핵화를 털어버리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랑 좀 좋은 추억을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일부만 좀 따로 발췌해서 좀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김수민 의원님. 지금 얘기를 쭉 보니까 일단 한국하고는 마주 앉을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으면 내가 좋은 추억이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는 좀 앉을 생각이 있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10월에 또 에이펙 참석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온 김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 말만 봤을 때는 네. 일단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대화할 수는 있다라는 여지는 열어놨지만 네. 조건을 달고 있어요. 비핵화를 털어버리면 네. 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거든요. 그쵸? 이거는 만나더라도 비핵화를 위해서 만나진 않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군축하는 협상은 할 수 있지만 비핵화는 하지 않겠다. 심지어는 뭐 영원히 하지 않겠다 이런 비슷한 표현도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설령 나중에 비핵화까지도 논의가 되는 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일단은 미국과의 삿바 싸움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마주 앉을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글쎄요.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이 영원히 비핵화는 없다라고 그렇게 확정되어서 딱 갈지는 네.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계속 몸값을 올리면서 비핵화가 아니라 이제 군축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는 방향을 잡았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지금 굉장히 뭔가 러브콜을 보내는 듯 하지만 사실 조건이 있지 않느냐. 비핵화를 털어버리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핵화를 털어버린다는 이 조건 자체가 사실 미국 입장에선 받을 수 없는 조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또 우리가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그래. 사실상 핵 보유국이야. 오케이. 비핵화 얘기 말고 딴 얘기합시다. 우리 경제 얘기합시다. 돈 버는 얘기합시다. 라고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주위의 측근들의 얘기가 마치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들이 상당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이제 비핵화하는 단계는 좀 지났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비핵화보다는 핵을 어떤 동결시키는 거랄지 이제 그런 측면의 의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일치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에이펙 때 아마 트럼프도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한국에 온 김에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처럼 네. 북한이랑 이제 김정은은 통미봉남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국가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네. 통일할 수 없다. 그러면 두 개 국가면 한국을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속국이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뭔가 대화를 할 필요가 없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지난 비핵화 과정에서 서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이 얘기 자체는 이제 미국에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는 거죠. 우리들은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번에 메시지 자체는 우리는 두 개 국가다. 적대 국가라는 걸 인정을 하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는 만나지 않겠다. 그런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이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를 미국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뭐 시작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지금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얘기를 노동신문을 통해서 한 요 시점이 또 참 묘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10월에 한국에 가서 에이펙 참석할 거예요. 뭐 시진핑도 만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직후라는 거죠. 아하.
지금 한국 경주에 트럼프 대통령 오는구나 라는 얘기를 듣고 그 직후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밝힌 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김정은 국가국무위원장이 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랑 또 좋은 추억도 있어. 아까 통미봉남이다 말씀하셨긴 했는데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좋은 추억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 추억 어떤 추억인지 살짝 좀 엿보고 올까요? 불문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을 회담에서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목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서 나서는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분리선을 넘어서 다시 말하면 좋지 않은 그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밤날을 개척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남다른 영단의 그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3번인가요? 이미 상당히 여러 번 만났었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판문점, 이 선도 좀 넘어가 보고, 이런 같이 산책도 하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게 재현이 될 거냐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게 위성락 안보실장이 뭐라고 했느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월 에이펙에 안 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에이펙 이 경주에 오지 않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난다는 거야 라는 건데, 저희 아침에 매일경제 애청자분들은 요 얘기 그때 했었는데 싶으실 수 있어요. 누가? 홍현익 전 이 외교원장께서 나오셔서 요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경주에 김정은이 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네. 트럼프가 판문점을 간다든지 김정은이 바라는 원산에 갈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내가 10월 말에 경주에 가게 되면 잠시 시간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곳에 잠시 갔다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어요. 네. 이건 그렇게 말리 안 알려졌지만 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헬기 타고 말씀처럼 원산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네. 애청자분들은 아마 그래 저 얘기 했었어 내가 기억하지 하실 수 있어요. 요걸 근데 보면은 사실 저도 그때 그래요? 라고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김수민 위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한 얘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경주에 가게 되면 잠시 시간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곳에 잠시 갔다 올 수 있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비공개 자리에서 했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뭐 헬기 타고 원산을 간다든지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는데 이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된다면 네. 그것은 휴전선 이남에 있는 곳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정은 위원장도 한국은 배제를 하고 미국하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한국은 배제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사실 2019년에 DMZ에서 트럼프, 김정은 또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까지 만난 적이 있지만 그때 전해진 뒷 얘기로는 굉장히 북한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어느 정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끼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보다 더 남한을 배제하는 그 기류가 커졌기 때문에 네. 일단 경주 에이펙에서 만날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만나게 된다면 이제 북으로 가서 만날 가능성은 그나마 평양이나 원산이나. 그렇죠. 경주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혹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계속 계산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말이 나와버린 이상은 중간에 또 한국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한국이 결국에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이건 확실해요. 트럼프, 김정은 양쪽이 서로 만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준 것은 확실하다라고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계산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북한도 만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도 만나고자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다. 한미 정상회담 때 쓱 했었던 얘기를 보면. 근데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죠.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패싱하는 거 아니야? 북한이 원하는 게 통미봉남인데 우리는 봉쇄되고 미국하고만 지금 북한이 통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 옆으로 비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항상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얘기했었던 게 그래서 운전자론이었었죠. 우리가 운전하는 거예요. 라는 얘기였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마침 또 오늘 이 BBC 보도에 따르면 요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북핵 동결 관련해서 북핵 동결 요거 임시 조치로 좀 현실적인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를 하면 수용을 할 겁니다. 라고 조금 전에 BBC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CG를 보여드리긴 합니다만 사실 속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걸 보면 단계적 핵 동결을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안에 대해서 북미 간에 합의를 하면 나는 요거 동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북미 간 정상회담을 하고 나는 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다. 얘기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으로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론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일단 북한의 어떤 비핵화 자체를 한다는 것은 거의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저희가 다뤘지만 최고인민회의에서 계속적으로 김정은이 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만나면 만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비핵화 핵무기에 대해서 어떤 상실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핵무기를 2차 공격을 하겠다 그런 취지예요. 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 현실적인 방안은 뭐냐? 결과적으로 더 이상 핵무기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두 개의 국가로는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면서 트럼프 얘기하려고 있고 네. 그러면 이건 미국하고 북한이 상당히 서로 뜻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한국이 끼는 걸 원치 않죠. 트럼프도 자기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을 만나서 비핵화 동결이든지 아니면 핵무기 동결이든지 비핵화든지 그건 자기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이해관계가 맞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국은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사실 제3자 입장이라 할지라도 어떤 핵에 있어서 진전된 어떤 합의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는 북한과 어떻게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평화 모드를 이끌어갈 것이냐. 그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이 직접 나서서 하기는 이제 네.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북한과 미국의 이런 대화를 좀 보건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현실적인 거를 좀 추구하는 거 아니겠느냐. 실용주의죠, 이재명 대통령. 실제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떤 얘기가 진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린 현실적인 입장을 좀 취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 좋은 추억도 있고 좀 봅시다라는 취지로 러브콜을 던진 상황에서 오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받아칠런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